절연 김병만 씨 소식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개그맨 김병만 씨의 가족사 좀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는데 김병만 씨가 전처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파양이 됐다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김병만 씨가 2010년에 7살 연상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인 부부가 됐는데 이들은 2023년에 갈등과 별거를 겪다가 이혼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법률상 배우자였던 전처 A씨가 데려온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딸은 김병만 씨와 혈연 관계는 없지만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 아빠와의 법률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내가 출생한 나의 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들이 사실상 법률상 부녀 관계로 지내왔었는데 전처와 이혼을 하면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김병만 씨가 입양 딸에 대해서도 파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 정도 이 파양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딸은 소송에서 파양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네. 2번 정도는 딸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 1심 판결로 김병만 씨의 손을 들어줘서 사실상 법적인 부녀 관계를 이제 끊어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항소하면은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남아있지만 이게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지금으로서는 이 딸이 법적인 딸의 지위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김병만 씨가 저희 채널A 4인용 식탁에 출연해서 입양 딸과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만 씨가 지난해 입양 딸과 관계에 대해서 꺼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서로 갈 길은 가야 되는데 이 끈은 끊겨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니까 아이 키우는 데는 나는 충분히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성인이 됐으니 이제 나도 내 갈 길 갈게.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지.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혼을 했는데 딸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우리가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부모가 뭐 이혼을 하거나 관계 변화가 됐다고 해서 이 자녀와의 법적인 관계를 쉽게 끊어버린다고 하면 아이가 지금 뭐 김병만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지만 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라든가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어서 친양자 입양은 파양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자해 복리를 해야 한다라든가 폐륜행위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명백히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재판에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딸은 친양자 관계를 끊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아빠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각의 추측에 의하면 네. 추정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네네. 김병만 씨와 상속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친양자 상태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서 입양한 자녀의 폐륜 행위가 인정됐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김병만 씨 측 변호인을 취재해 보니까 정확한 법원의 판단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 재판장님께서 아주 양측을 절묘하게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폐륜은 아예 판단을 안 하시고 친양자로 입양된 자의 복리를 위해서 파양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너무 장기간 민형사상 소송이 끼어가지고 본인이 고생을 하고 있고 친양자 제도의 목적이나 이런 걸 보면 미성년일 때 자해 케어를 하라고 파양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 성년이 되는 경우까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건 파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허준 변호사님, 김병만 씨 측은 폐륜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 법원의 판단은 폐륜 행위는 인정을 안 한 겁니까? 사실 가정법원의 판단은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정보들이 내밀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판결문을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 애초에 김병만 씨 측 소속사에서는 그러니까 전처와 김병만 씨의 갈등 과정에서 전처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걸 딸이 목격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아마 형사소송 과정에서 딸이 그걸 목격한 것이 맞다라고 증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네. 무고로 인한 폐륜 행위가 인정이 돼서 이번 파행이 결정됐다는 보도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 이전에 이혼 소송에서는 이 딸이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목격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빠는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파양 심리에서는 딸이 설령
절차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어요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딸의 어떤 진이라기보다는 네. 이 부모 관계에서 갈등이 너무 깊은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의사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증언했을 가능성까지도 있다라고 보고 다만 가정법원의 절차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폐륜행위가 직접적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이게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고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재반 요건들이 있는 상황이다만큼 네. 법원에서는 폐륜행위라고 직접 판단을 피하고 우회해서 이거는 이 정도로 관계가 파탄이 되고 자녀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입양 딸이 파양 소송 선고일 하루 전날 갑자기 김병만 씨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친생자 소송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입양 딸이 자기와 김병만 씨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김병만 씨가 지금 예비 신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예비 신부 사이에서 난 자녀가 2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양된 딸은 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파양될 거라는 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김병만 씨의 친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이해관계인인데 만약에 김병만 씨가 우리 엄마와의 결혼 관계에서 외도행위를 통해서 다른 자식을 얻었다고 하면 이들도 상속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네. 나의 이해관계랑 심각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들이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소송 경제상으로도 조금 저는 뭐 그렇게 불합리한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부분이 뭐냐면 김병만 씨가 이 아이들이 내 친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종의 압박용이라든가 이런 것로 제기한 소송이 아닌가. 이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는 소송 경제상으로는 좀 이익이 없는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파양이 일단 1심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이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이제는 이해관계인 지위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소송은 자연스럽게 각하될 걸로 보입니다. 네.